귀국장의 환호. 송 전 대표는 정작 모르는 사안이 많아 보입니다.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야당 탄압을 이게 송영길 전 대표 발언이 굉장히 책임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냥 수사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박정호 의원님, 네. 송영길 전 대표 나를 당장 불러달라 내가 정치적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이 녹취록에 언급되는데도 나는 돈봉투 전혀 모른다. 그 내지 그 앞에서는 뭐 이정근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송영길 전 대표 말은 말이지만 사실 막상 따져보면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저는 나는 모른다. 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렇게 전략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전략을 잡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서 형식에 대해서는 마치 굉장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척, 예. 그리고 이 건과 전혀 관계 없는 척,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는 듯한 외형적인 모양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나는 모른다, 글쎄 사안을 더 봐야 된다, 뭐 녹취까지 다 나오고 증거가 분명한 것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황에 대해서 대강을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잘못했고 여기까지는 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는 부분,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내용적으로도 맞게끔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은 형식적인 것, 내용적인 걸 전혀 분리해서 예. 저는 마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양심적인 정치인인 양 예. 모양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가거든요.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없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라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서라도 좋은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담합니다. 여당에서는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나가봤자 뭐하냐. 말뿐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박정호 의원님 그거 아니겠어요? 녹취록에서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어. 송영길한테 얘기했는데 잘했다 했다 이성만한테 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 모른다고 주장하시지만 뭘 처리하셨습니까? 라든지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이 의원회관 돌아다니면서 소위 돈봉투를 뿌렸다는데 잘했다 칭찬하셨다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뭐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신 겁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해줘야죠. 그냥 검찰은 나를 불러라 이런 얘기만 한다. 말뿐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런 뜻이죠. 검찰은 수사를 하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송영길 전 대표의 주변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으면 검찰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공항에서 지금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했다, 많은 부분을 처리했다는 어떤 의미고, 그다음에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은 저런 거다라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내용적으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송구한 부분 아니면 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서 얘기해야지 그냥 외형적으로만 마치 본인이 정치적으로는 탄압을 받고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는 척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는 저는 그냥 겉모양만 만드는 그런 제스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아직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작 송 전 대표가 모른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당 박정하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을 제가 캐치한 게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마 수사 전문가셔서 저랑 똑같이 캐치하셨을 듯 싶은데 일단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다 라는 발언을 파리에서부터 한국까지 계속 쓰거든요.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다. 이 말은 나는 모른다 라는 말과 같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좀 상황을 좀 파악해 보고 라는 말이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돈봉투 의혹과 좀 무관해 보이고 도대체 이거 나 모르게 이것들이 어떻게 좀 돈봉투를 뿌린 거가 라는 느낌도 주는 묘한 표현인데 이걸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들어가서 좀 상황 좀 파악해 보고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캐치하셨습니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한마디 해놨고 던져놨다가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계속 모르쇠로 갈 거예요. 이제 부인을 하는데 사실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녹취를 들어보면 증거가 있든 없든 저건 송영길 대표도 돈도 뿌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시, 권유 이런 거에 가담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법적인 거하고 또 녹취록은 다를 수 있죠. 예. 법적인 건 이제 증거를 가지고 말하라고 하니까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건 저는 이제 100%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잘 알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나온 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 근데 이게 책임을 지겠다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잖아요. 적어도 들어왔으면 어느 범위에 내에서 인정을 하고 어느 범위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앵커가 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상황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뭔가 나중에 이제 도망갈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예. 지금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정현 전 부총장은 뭐 검찰이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정근. 예, 아무도 지금 나 받았다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누가 양심선을 하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녹취를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법정까지 끝까지 가서도 이제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뭐 유죄 선고받으면 할 수 없고 뻗어볼 수 있는 한 끝까지 나는 가보겠다 이제 그런 취지고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저런 뭐 자진 탈당하겠다. 귀국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왜 칭송하는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예. 범죄 혐의자 아니에요? 범죄 혐의자는 당연히 국내 들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칭송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고 내가 안고 가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내 송환이 아니죠. 국내 자진기구했지만 예. 저건 송환된 거랑 비슷해요. 민주당 내에서도 안 오면 가서 끌고라도 와야 한다. 이제 그러니까 교양된 목소리에 있고 자기도 막다른 골목에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고 본인이 자진해서 처음에 또 문제됐을 때 바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본인이 여러 가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찾아내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의지, 예. 검찰의 수사의 능력 이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